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오늘 제주의 각종 현안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별로 심의가 있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의 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 영상에서 봤는데 오늘 제주도 이 앞이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서 각자의 자기의 목소리를 다 터뜨렸는데 네. 어떤 주장들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지역 주요 현안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도의회 앞은 성토회장이 됐었는데요. 먼저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축분뇨 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악취 민원이 좀 우려되는 것들인데요. 때문에 해당 시설 인접지인 표선면 토산리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제주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제주 학부모 연대와 제주 도민연대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또 냈는데요. 도의회 교육위는 해당 청원을 채택하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에게 이 관련 내용을 이송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최대 현안은 대정해상풍력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고요. 이와 함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문제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먼저 어제 이 시간에 우리 주민 발의로 했던 조례가 있었거든요. 농민수당 네, 조례. 네. 이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네, 이거는 농수축 경제위에서 다뤘었는데요. 결국 심사 보류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가 이 관련 예산을 좀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네. 600억 넘는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재정적인 부담을 좀 토로했었는데요. 결국 도의회에서는 제주도랑 그리고 주민 발의니까 청구인 대표가 이거를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관련 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숨고르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쟁점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송악산 뉴오션 개발 사업. 이 내용은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룬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인데요. 송악산과 세달 오름 사이 19만 제곱미터 유원지 부지에 5, 6층 호텔과 2층짜리 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금 밑에도 조감도가 나가고 있는데 왼쪽 아래가 송악산, 오른쪽 위쪽이 서달 오름인데 이 사이에 엄청나게 큰 호텔 단지가 지금 들어서죠.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송악산 일대 경관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경관 심의, 환경 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왔었고 오늘은 개발 사업 승인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가 진행됐었습니다. 네, 사실 송악산 개발 사업 승인은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취재했던 내용이거든요. 1999년 12월 31일 개발 사업 승인까지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1년 만에 사업이 또 중단되기도 했죠. 이게 참 역사가 깊은 그런 사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최초로 추진됐던 것은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90년대입니다. 94년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송악산 일대를 포함한 20개 관광지구가 지정됐습니다. 도내 기업인 처음에 선진산업이 사업자로 나서서 송악산 개발을 추진했지만 자본금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됐고요. 2013년 현재 사업자인 신해원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투자 유치가 좀 최우선적으로 여겨지던 때라서 여러 논란 속에서도 행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경관 사유화 문제가 좀 이슈화되고 있고 난개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사업은 8년째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이 자본금 부족으로 당시 사업이 취소됐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파악을 해보면 당시 개발 사업 승인까지 받았던 사업이 결국 그 국제적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간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네. 자중질환으로 사업이 사실 중단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경매로 나오게 됐고 이 나온 토지를 중국 자본에서 사들이게 되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 당시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상의 지정을 그대로 살려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이거를 부동의 결정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조금 전인 오후 5시 30분쯤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어제 현장 방문 때부터 조금 있었거든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내린 사업 재검토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은 것부터 도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심의도 검토해야 될 만큼 행정상 큰 문제라고 도의원들은 지적한 건데요. 또 아울러서 사업 부지에서 불과 한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일제시대 진지동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훼손 우려도 제기됐
됐던 터였습니다, 어제. 오늘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결국 또 다시 쟁점이 됐고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누락되며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의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요. 예. 또 결국 그렇다면 제주도가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수정해서 상임위에 다시 상정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해지게 됐네요. 네. 자, 송악산 개발 사업 어쨌든 이게 논란 끝에 부동의가 일단 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대정 해상 풍력 사업. 이 안건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도의회 심의 내용을 좀 말하기 앞서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정해상풍력이 어떤 사업인지를 먼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은 지난 2011년 제주도와 한국남부발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돼 왔는데요. 2012년 나온 최초 계획안은 대정읍 무릉1리부터 동일리에 걸쳐서 대정읍 앞바다 2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2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과 어선주 민원 등으로 계획은 2015년 무릉 1, 2와 영랑리 1과 1이 앞바다 14.3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1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시 축소가 됐고요. 당시 이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의회에 동의안, 지구지정 동의안도 제출됐었지만 이마저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서 상정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제10대 도의회 임기 만료로 안건은 자동 폐기됐었거든요. 그 와중에 지난 2018년 10월 동일 1, 2 주민들이 사업 유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좀 사업이 본격화를 띄었습니다. 동일 1, 2 앞바다에 5.4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1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된 거죠. 최초 계획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발전 용량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면적은 지금 그림에서 나오지만 빨간 부분이 이 면적이거든요. 크게 줄었네요. 네, 19%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대정읍 일거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절차를 동의하는지 여부를 심의했고 결국 원안 가결했습니다. 자, 그 역사를 봤더니 결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메가와트로 5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게 100메가와트 3개 마을로 줄었고 지금 현재는 100메가와트 1개 마을로 네, 줄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1개 마을은 지금 현재 찬성하는 그렇죠. 때고요. 그럼 나머지 마을들은 주변 마을들은 반대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4개 마을에서 가지고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것이고 이래서 도의회가 그동안 계속 의결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한 달 사이에 이게 찬반 갈등이 순식간에 해소될 리도 없을 텐데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도의회는 앞서서 저 의결 보류했었거든요. 지난달에 심사는 끝내놓고 가부를 정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던 건데 하지만 지난 한 달 사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예로 오늘 도의 앞에서 반대 집회가 있었던 것을 봐도 그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점을 의식했는지 도의회 농수축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책임지고 주민 갈등을 해결하라 이렇게 주문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을 떠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대에 대한 거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번 의회에서 예. 이번에 그 지구지정안을 동의를 해주시면 예. 추후에 저희가 이제 그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 안 되면은 도에서 허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지구 지정 동의안은 아주 그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만하십시오. 예,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사업 허가를 안 줄 수 안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을 못하면은 주민 수용성 해결 못하면 사업 허가 안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예. 의결을 하도 되겠습니까? 예. 자, 제주도정의 발언에 약간의 그 변화가 차이가 있네요. 지난번만 하더라도 담당 국장이 이거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서 개입할 성질은 아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그런 뉘앙스로 취지로 얘기했고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부지사는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이 네. 바뀐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관련 사업이 민간 사업이긴 하지만 최초 사업이 제주도와 아까 남부발전이 업무 협약 형태로 추진했던 만큼 제주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제주도가 이 부분을 좀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제주도의회가 부대 조건들을 여러 개를 달았어요. 원안 가결했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었지만 주민 상생위원회 구성 갈등 해소 방안 마련, 그리고 각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불허하지 않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안건의 명칭은 지구 지정 동의안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육상 풍력 지구도 보면 지구 지정까지 받고도 실제 개발 사업 승인까지, 그러니까 풍력 개발 사업 승인까지 못 받은 사례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가 남게 되는 겁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동의안은 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디에 사업을 할지, 사업지구를 어디에 할지를 동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소관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내일은 도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본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번 지구지정 동의안이 효력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후에 이 사업이 관련 주변에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서 또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후 공유수면 사용 허가와 같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첫 문턱을 넘어서길 아마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주민 수용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개발 사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 평가 등 넘어설 과제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그 대정해상풍력과 함께 또 논의됐던 해상풍력 사업이 있었죠. 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인데 이건 또 상대적으로 물론 오늘도 반대 집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사업 간에? 네, 그렇습니다. 쉽게 보면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정해상풍력은 사업 주체가 한국남부발전과 두산중공업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고요.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제주도 출자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 주도 그리고 공공 주도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평대 해상풍력의 경우 제주도 차원에서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제주도 전역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고 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구자읍 한동평대리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갈등이 지금은 그나마 최소화돼 있는 상태고요. 또 에너지공사가 직접 자본을 출자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특수목적법인에서도 지분을 갖고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정해상풍력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육상풍력 사업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대규모로 개발할 지역이 사실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해상풍력 사업이 사실상 첫 시작이다. 물론 신고범 지사가 처음 했던 이제 상업 해상풍력이 있지만 지금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대정해상풍력이 시작이고 그다음에 한동 통해 가지고 점점 확산되는 그렇죠. 건데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상풍력이 공공이 주도를 갖고 가느냐, 민간이 주도를 갖고 오냐는 어쨌든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어쨌든 오늘 있었던 상임위 안건 정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